김연경이 대표팀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 배구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0연패를 기록했고 세계 랭킹은 역대 최하위인 4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아시아 3강으로 불렸던 한국 여자 배구의 위용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KR 프라임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연경 은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과연 암흑기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2026 아시아 선수권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연경의 은퇴 이후 우리 대표팀에 서서히 드리워졌던 암흑기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0연패를 기록했고 세계 랭킹은 역대 최하인 4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아시아 3강이라고 불렸던 위용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전 암흑기의 시작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감독만 세자르 모랄레스 그리고 차상현 감독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더 퇴보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유소년 레벨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16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우승, 18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준우승, 그리고 17세 이하 선수권 8강. 성인 대표팀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올해 여자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2026 아시아 선수권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베트남, 홍콩과 함께 C조에 포함됐습니다. 각 조 2위까지 그리고 성적이 좋은 3위 두 팀까지 총 8팀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베트남전입니다. 그리고 23일 오후 7시 반에는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을 한일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홍콩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차상현 감독이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성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구를 조금이라도 깊게 지켜본 팬들이라면 그동안의 성적을 진정한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차상현 감독은 지난 1월 긴급 소방수로 대표팀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V리그가 끝난 4월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 동안 합숙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은 V리그 이후의 비시즌을 사실상 반납하고 대표팀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AVC컵에 출전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호주, 대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어 준결승에서는 베트남을 꺾었고 결승에서는 다시 대만을 제압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인도네시아와의 친선전에서도 4면승을 거두었습니다. 공식 경기 9연승, 분명 결과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긴 침체기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조하며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승률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이 너무 약했습니다. 우리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와 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시아 3강으로 불리는 중국, 일본, 태국은 VNL에서 세계적인 강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팀들에게는 AVC컵이나 의미 없는 친선전을 치를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아시아 중위권이라고 불리는 팀들 역시 대회에 1군 전력을 모두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멤버가 다수 빠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는 인터뷰를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이런 정신 승리로는 앞으로도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불안감은 이번 동아시아 선수권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변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과 홍콩을 상대로는 승리했습니다. 축구로 치면 우리가 몰타나 몰디브 같은 팀과 경기를 치른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학생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한국은 충격적인 3대 0패배를 당했습니다. 놀라며 이게 그동안 약체팀들과 연전을 치르면서 얻었다고 했던 자신감의 결과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5군에서 6군에 가까운 선수들을 상대로 엄청난 실력 차이를 보이며 패한 것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문득 2022년 월드컵이 떠올랐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지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최종 평가전을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상대로 치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드컵이 코앞인데 강팀과 붙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강팀과의 평가전이야말로 진정한 시험 무대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강한 상대와 부딪혀야 우리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오히려 그 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약한 상대를 상대로 승리를 쌓으며 자신감을 충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얻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신감이 본무대에서도 통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무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강팀과 제대로 붙어본 적이 없는 우리 팀이 과연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태국과 같은 강팀들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역시 1군이 출전했을 때의 전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팀들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조하며 과연 우리 대표팀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걱정한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속한 C조의 국가별 전력과 경기 전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은 총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조는 중국, 대만, 이란, 이라크입니다. B조는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호주입니다. 그리고 C조는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홍콩입니다. A조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B조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상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C조에서는 일본의 1위가 유력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회의 중요성은 단순히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승국에게는 올림픽 직행 진출권이 걸려있고 3위까지는 세계 선수권 참가권이 주어지는 만큼 각 국가들이 최정예 멤버를 데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의 명단을 보면 세터에는 김다인과 이수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윙스파이커에는 강소휘, 이예림, 육서영, 정윤주, 나연수, 박은서가 포함됐습니다. 미들 블로커에는 박은진, 이주아, 이다연이 선발됐고 리베로에는 김효임과 유가람이 포함됐습니다. 총 14명입니다. 앞선 평가전들을 지켜보셨다면 무엇이 우리의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도 어느 정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가 앞선 콘텐츠에서 따로 다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팀입니다. 특히 공격력과 리시브가 약한 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강소희마저 허리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격력은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합니다. 육서영, 이예림, 나연수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에서 오픈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리시브가 뛰어난 팀도 아닙니다. 결국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서 1위가 예상되는 일본은 VNL에서 뛰었던 주축 멤버들이 대부분 참가합니다. 주전 세터인 세키를 비롯해서 윙스파이커, 와다, 사토, 시기하라, 히루타, 아이 기타마도, 아키모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들 블로커에는 야마다, 야마구치, 이노우에가 선발됐고 리베로에는 니시마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시카와 마이, 코지마, 후구도메 같은 주력 멤버들이 빠지면서 완벽한 1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1.5군에 가까운 멤버로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일 베트남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베트남과의 첫 경기 결과가 이번 대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정예 멤버를 구성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김영영으로 잘 알려진 티타인을 필두로 비티뉴니, 꾸인, 김또아, 세터 칸당, 리베로까지 지난 AVC컵 우승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출전합니다.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던 빅두에는 이번 대회에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전력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전력상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조별리그를 전망해보면 일본의 1위가 유력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2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은 지난 대회와 같은 토너먼트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조별리그 이후 토너먼트가 진행됩니다. 각 죄서 1위를 차지한 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진을 받게 되고 하위권 팀들과 맞붙게 됩니다. 강조하며 여기서 한국이 베트남을 꺾고 조 2위를 차지한다면 확률적으로 8강에서 중국이나 태국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3위를 한다면 8강에서 바로 중국이나 태국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8강전에서 조기 탈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겠죠. 저는 우리가 마치 8강 진출을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각 죄서 상위팀들과 성적이 좋은 3위팀들이 8강에 진출하는 만큼 만약 우리가 일본과 태국 같은 강팀에게 압도적으로 패한다면 정말 불행하게도 3위팀 가운데 최하위가 되어 토너먼트 자체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정말 꿈에도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대회의 중요도와 경기 일정, 상대팀의 전력, 그리고 현재 우리의 실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저는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는 통과하겠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특히 지난 경기들을 보신 분들이 저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 성과면 잘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비판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칭찬만 하고 싶습니다. AVC컵을 우승했으니까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암흑기를 벗어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일본, 태국까지 잡을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했다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레벨이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고, 이제 곧 VNL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언론과 기사들이 정말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내용이 어땠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에 대한 분석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몇 대 몇으로 이겼고 승리했으니 희망적이다. 대부분 이런 뉘앙스의 기사뿐입니다. 강조하며 저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정말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사들이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견제해야 감독과 선수들도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더 노력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해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과연 누가 스스로 변하려고 할까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비판은 사라지고 연봉은 계속 올라간다면 선수와 지도자 입장에서도 굳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한국 여자 배구판 전체가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저를 향한 비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못했던 부분은 꼬집고 잘했던 부분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동적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여자 배구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팬들이 다시 대표팀을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론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잠깐 길게 했는데요. 이제 다시 아시아 선수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불과 며칠 뒤면 드디어 2026 아시아 선수권이 개막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선전해서 많은 배구 팬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이라는 까다로운 상대가 있고 토너먼트에 올라가더라도 중국이나 태국 같은 강팀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코트 위에서 보여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첫 경기인 베트남전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을 잡는다면 조별리그에서 우리의 입지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경기에서 패한다면 이후 일본전과 홍콩전까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경기로 베트남전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역시 한일전입니다. 일본이 현재 우리보다 전력에서 앞선다고 해도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놀라며 과연 우리 선수들이 일본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 동아시아 선수권에서 당했던 충격적인 3대0 패배를 이번에는 반드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이번 대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전에서는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조별리그 순위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전 승리, 두 번째는 일본을 상대로 최대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홍콩전을 확실하게 잡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지금 한국 여자 배구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승리 몇 번이 아닙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약체팀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는 것과 강팀을 상대로 한 세트, 한 점, 한 랠리를 끝까지 싸워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이 바로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김연경이 대표팀을 떠난 이후 한국 여자 배구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독도 바뀌었고 선수들도 바뀌었습니다. 세대 교체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팬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낄 만큼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더욱 중요합니다. 강조하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코트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달라졌다면 그것을 경기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약한 팀을 상대로 이겼다는 기록이 아니라 강한 팀을 상대로도 싸울 수 있다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비판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저 역시 한국 여자 배구를 응원하는 팬입니다. 대표팀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선수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배구도사 TV는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펼쳐지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해설을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동적으로 한국 여자 배구가 다시 아시아 정상으로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베트남전 라이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과연 한국 대표팀은 첫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토요일 오전 11시 베트남전 라이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